시집살이 노래 89페이지고요. 자, 요 시집이란 단어를 그러면 지금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네. 시집살이 안 시킬 거야라는 단어. 시집은 어디를 의미하니? 친가 쪽. 누구의? 아, 그치. 근데 남자. 누구 기준으로 얘기해야 돼? 아내 기준으로 하면은 남편의 의 집안을 시집이라고 하잖아. 요 시라는 단어가 들면은 남편의 그 집안 쪽을 시라는 표현을 쓰죠. 시 부모님, 시누이, 시댁 이런 식으로. 자, 요 노래는 민요예요. 조선 후기에 쓰이는 민요고요. 작자미상이라고 했으니까 뭐 평민들이 썼다라고도 추론을 하겠죠. 그럼 평민들이 썼으면 어떤 표현이 많이 쓰이지? 해학적. 또 길게도 표현할 거고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잡아주시고 그 내용이 맞는지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기는 뭐 끊어 읽을 필요는 없겠네. 그쵸? 밑에 행마다 끊어져 있으니까. 그럼 바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조선 후기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이 온다. 형님이 오네요. 그러면 자, 이 형님은 어떤 사람일까? 시집살이 노래를 하는데 형님이 온대요. 시집에는 아내가 가서 사는 거잖아. 근데 이때 형님은 그러면 남자 형을 얘기할까? 아니에요. 우리가 여성들 사이에서도 위에 사람을 형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집살이를 하는 뭐 큰엄마일 수도 있고, 그쵸? 뭐 사촌 누나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이는 AA, BA 구조 혹시 보였어?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의 AA, BA 구조. 형님이 이제 오는 상황에서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자. 아, 동생이구나. 지금 여기를 얘기한 사람은 동생이에요. 형님 사촌 형님. 아, 사촌 관계네. 시집살이 어떤 냈까 물어보고 있어요. 질문하고 있어요. 그럼 이 질문을 받아서 누가 대답할까? 사촌 형님이 대답하겠네. 이에 그 말 마라. 시집살이 어때요? 그 말 하지 마. 시집살이는 개집살이야. 개집. 이 단어 맞아? 개? 뭐라고 표현했어? 개집 같대요. 개집 같대. 개집이 이렇게 뭐 좋은 집은 아닐 거 아니야. 자,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주 솔직하게 표현했죠. 시집살이가 개집 같대.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 개집살이란 의미는. 안 좋아요.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겠죠? 어떤 부정적 의미의 표현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개집살이인지 이유를 쭉 얘기할 것 같은데. 상추. 그쵸? 앞밭에는 당추 심고요. 뒷밭에는 고추 심어요. 농사를 짓나봐요. 고추, 당추 맵다 해도요. 뭐가 더 맵대? 시집살이가 더 맵대요. 부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미각적 심성도 쓰였네. 미각적으로도 아주 부정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고, 둥글둥글 수박 씻기가 밥 담기도 어렵대요. 씻기라는 거는 밥 담는 그릇인데 그게 둥글둥글하게 수박처럼 생겨갖고 밥 담기도 어려워. 도리소바는 수저 놓기 더 어렵대요. 도리소반이란 거는 동그란 요 다리가 달린 요 상을 얘기해요. 여기에 숟가락, 젓가락 놓기도 어렵대요. 이렇게 놓기도 어렵나 봐. 오리물을 길어다가, 자, 오리는 얼마나 된다고요? 1, 2, 400m.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대요. 4km. 오리니까 2km. 그러면 여러분들 물을 길러 가는데 2km나 간대. 여기서 녹양역까지 거리 얼마나 되니? 1km? 아니야, 700m야.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거리. 거기까지 물을 기르는데 물을 길어오면은 막 이렇게 왕창 길어올 수 있어? 아니지, 조금 뭐 한 1리터, 2리터 길어올 거 아니야. 그치? 그 정도 왔다 갔다 얼마나 했을까? 심리를 또 방아 찌러 다녔대요. 방앗간으로 쌀 이제 곡식 찌러 심리 거리를 왔다 갔다 했대요. 9솥에 불을 뗐대요. 솥이 9개네. 왜 이렇게 불을 많이 뗐을까? 가족이 많을 것 같아. 또 12방에 자리를 걷고요. 대가족이라는 거 우린 추론할 수 있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어머니 같이 어려우리야. 어렵다란 얘기지, 서리법을 통해서. 그럼 외나무다리가 어렵지만 시아버니가 더 대하기가 어려워. 조심스러워.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가 더 푸르다. 자, 푸르다라는 의미가 뭘까? 나뭇잎이 푸르지만 시어머니가 더 푸르다라고 했는데
푸르다, 그쵸. 뭔가 까칠하고 뭔가 서슬프럽게 뭔가 감시하는 느낌. 뭔가 이렇게, 나를 감시하는 눈빛으로 두려움을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두려움. 푸르게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네요. 뭔가 시각적으로. 시아버지는 호랑새예요. 호랑이 같아요. 호랑이 같은 새, 무서워요. 아주 조심스러운 존재예요. 시어머니는 나한테 꾸중만 하는, 잔소리만 하는 그런 어머니래요. 새 비유했죠? 자, 여기서 시댁 식구들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동새 하나는 한림새예요. 동새라고 하는 요 단어는 우리가 지금 동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동서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아버지가 남자 형제가 있으시면은 형과 동생의 서로의 아내들을 동서지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동서는 같은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형과 동생의 요 같은 자리에 있는 아내들을 동서지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집안에 진짜 원래부터 같이 살던 가족들이 아니라 밖에서 외지에서 온 가족들의 자리에 동서지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신우라는 단어는 뭐니? 시누이. 누이는 여자 형제를 누이라고 하지. 어디에? 시댁에. 그러니까 남편의 여자 형제. 남편의 여자 형제는 뾰족새래요. 잠깐만, 한림새 표현 안 했구나. 한림이라고 하는 거는 고자질쟁이. 고자질을 많이 한대요. 신우 하나는 뾰족하대요. 뾰족하다라는 거는 뭔가 까칠하다. 까칠한 신우이가 있고요. 시아지비라는 거는 또 남자 형제겠죠. 남편의 남자 형제는 뾰중새래요. 뾰중새라는 거는 무뚝뚝한 새예요. 자, 남편은 남편 하나 있는데 걔는 미련하대요. 내가 이렇게 힘들면 와서 좀 도와줘야지, 미련하게 가만히 있었나 봐요. 자식들은 우는 새네요. 그리고 나 하나만 썩는 새요. 뭐가 썩고 있을까? 정신 또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썩고 있는 그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는 어떤 시댁 식구들을 새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에 비유했다, 새라고 표현을 하면서 해학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죠. 재밌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웃음기 있게. 근데 사실 그 마음은 괴로움일 거예요. 이 괴로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해학적으로 표현했다라는 표현상의 특징들 봐주셔야 돼요. 귀 먹어서 3년이요, 눈 먹어서 3년이요, 말 못해서 3년이요, 석 3년을 살고 나니. 문장의 구조가 비슷하죠? 네. 대꾸가 일어나고 있어요. 앞에서도 문장의 구조가 비슷하게 이 부분도 있었죠? 수박 씻기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소방 어렵더라 라고 하는 이런 대꾸가 또 일어났던 부분들. 여기서도 대꾸가 일어나네.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여기도 행에서의 대꾸가 일어나네요. 대꾸가 일어나죠. 행 안에서의 대꾸도 일어나고요. 행 간에 서로의 행마다의 대꾸도 일어난다. 그럼 이 대꾸는 무슨 표현일까? 어려움,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좋았어. 여기서도 귀 먹어서 3년이요, 어두워서 3년이요, 말 못해서 3년이라는 표현을 석 3년이니까 9년이죠. 이 9년 동안 시집살이 할 때는 귀가 먹어. 나 아무 소리도 못 듣는 느낌이야. 누가 뭘 하고 해도 우리 뭐 안 좋은 소리, 나쁜 소리를 해도 난 모르는 척 해야 되고요. 어두워서 3년이래요. 눈이 어둡다는 건 못 본 척 해야 돼. 또 말 못한다는 거는 자신의 감정이 뭐 힘들어도 힘든 말도 못한 채 그렇게 시집살이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대꾸 여기서 또 석 3년을 산다는 거는 시집살이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죠, 여전히.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표현해서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 그렇게 살아야 시집살이가 어느 정도 끝나. 시집살이의 그 힘든 그런 것이 좀 지나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백꽃 같던 요네 얼굴, 누구의 얼굴? 화자의 얼굴이죠. 백꽃이네요. 우리 백꽃 혹시 한자어로 뭐라고 하니? 이화라는 단어 기억해주면 좋죠.
호박꽃이 다 되었네. 호박꽃? 호박꽃은 어떻길래? 여러분들 본 적 있어, 호박꽃? 보고 오면 돼. 자, 호박꽃은 이렇게 노랗게 예쁘게 생긴 거 아니니? 근데 자세히 봐봐. 어떻게 됐어? 쭈글쭈글하지? 이것 때문에 호박꽃을 우리가 못생긴 꽃에 비유를 해요. 노랗게 예쁜 꽃이 아니라 쭈글쭈글하기 때문에 호박꽃에 비유한 거예요. 자, 그러면 호박꽃이 다 되었다라는 거는 늙었다라는 표현이겠죠? 나 원래 이렇게 예뻤는데 아우 다 늙었어. 3단 같은 요네머리라고 할 때 3단은 아주 탐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탐스러웠던 내 머리가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비사리춤은 거친 줄을 얘기하면 돼요. 거친 끈. 탐스러웠던 내 머리가 거친 줄과 끈이 되어버렸네요. 아주 거칠어졌다는 거죠. 시집살이가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백옥 같았던 내 손길, 옥이라는 단어 또 나오지? 아까 옥 같은 님의 얼굴, 그쵸? 그러니까 좋은 보석이야. 오리발이 다 되었네. 오리발이 그 오리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리발, 닭발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니? 쭈글쭈글하지? 그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쇠무명 반물치마, 이건 아주 고운 옷감을 얘기해요. 고운 옷감에 나의 치마가 눈물을 씻으면서 다 젖었대요. 눈물이 엄청 흘렸나봐 이 사람. 두폭부치의 행주치마, 여인들이 입는 이 치마가 콧물을 다 젖었대요. 콧물은 왜 흘렸을까? 감기 걸렸을까? 불 떼고 뭐 일하면은 콧물도 나기도 하고 울면은 또 콧물도 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시집살이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이 사람 화자가 이제 누워있는 곳이죠. 화자가 이렇게 자려고 누워있던 이 베갯머리가 소를 이겼다. 소라는 거는 연못이에요. 여기가 연못을 이루었네. 여기가 연못이래요. 왜 연못이라고 했을까? 그치, 이 사람 눈물 흘려서 연못을 이뤘대. 잠깐 이 사람 뭔가 좀 뻥이 심한 것 같지 않니? 과장법. 그래, 과장법을 찾아냈네. 어떻게 눈물을 흘려서 연못을 이루어? 이미 이 과장법은 예전에 우리 과장법 했던 것도 기억나지? 대동강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내 눈물 때문에. 그런 과장법이랑 연결해도 괜찮아요. 알았어, 연결해줄게. 송인. 자, 그것도 소라고, 그것도 연못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오네. 얘네들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엄마의 외로움도 모른 채, 엄마의 이런 고달픔도 모른 채 엄마 하면서 안기는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 또 어떤 괴로움을 나 괴롭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해학적으로 표현했죠. 이런 해학적인 표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두 사람 뭐 하고 있어? 동생과 형님이 서로 대화하고 있어요. 대화의 형식으로 시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 중요하고, 지금 이제 대화의 형식이 많이 나왔죠. 동난지 사오 계절사세요, 또 앞에서 송미인고, 시집살이 노래가 대표적인 대화의 형식의 고전 작품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뒤로 넘어가면 부녀자들이 불렀던 노래로서 부요라고 얘기를 해요. 부녀자들의 노래 부요. 여성적이고요. 뭘 풍자하고 있니? 비판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비판하고 있죠. 해학은 웃음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집살이의 한과 체념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체념하는 부분도, 이것도 어쩔 수 없어. 근데 체념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살아야지, 이런 느낌으로도 체념 느낌이죠. 자, 계집살이 맵다라고 해서 시집살이에 대한 하소연도 했고요. 시집살이에 대한 어떤 원망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체념하면서 순응하는 느낌. 이놈의 아기들이 또 와서 엄마라고 오네, 나오는 느낌. 또 대조가 되는 부분들, 화자가 예전에는 아주 예뻤는데 이후에는 늙었대요 라는 표현, 시집살이를 아주 힘들었어 라는 걸 강조하는 느낌을 또 줄 수 있죠. 자, 아까 열거법은 뭐뭐요 열거법이 일어났어요. 시집살이의 고단함을 강조해 주는 거죠. 비유는 인물을 새에 비유했던 거고요. 대꾸법도 일어났었죠. 그리고 과장법도 일어났다라는 표현상의 특징들 정리해 주시면서 시집살이 노래는 여기까지.